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의 게임 세상 코너입니다. 최근 에픽이 밸브와 구글이 장악한 게임 마켓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올해 최대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출시 후 성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잠시 덮었던 중국 정부의 게임 검열 강화 소식에 우리 게임 업계가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게임 마켓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에픽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 그 포트나이트 제작자지 않습니까?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 뭐 스포츠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예, 끊임없이 나오기도 하고 워낙 또 재밌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여기 상황부터 어떤지 제가 한번 취재 결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잘 알려진 것처럼 포트나이트는 회원 수가 글로벌 2억 명이 넘는 인기 히트작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모바일 버전을 내놓을 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구글 플레이 마켓에 게임을 입점시키지 않고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선출시하고 갤럭시 폰을 쓰지 않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한 달 후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을 에픽 홈페이지를 통해 받게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했습니다. 탈구글 행보를 보인 후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회사 게임들도 함께 담은 게임 마켓 에픽 게임즈 스토어 론칭 계획을 알렸습니다. 게임사가 애플이나 구글, 밸브의 게임 마켓을 통해 게임을 판매하면 수익 중 30%를 이들 마켓 사업자가 가져갑니다. 에픽은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12%로 낮췄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 먼저 이제 게임을 낸 배경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앱마켓 수수료 뭐 이전에도 얘기는 참 많이 했었는데 이 30% 이게 이제 거의 뭐 업계 내에서는 거의 뭐 하나의 기준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 관행이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유가 뭡니까? 먼저 갤럭시 스토어랑 제휴가 벌어졌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갤럭시 노트 9이 출시됐을 때 사실 이전 기종에 비해서 뚜렷이 달라진 어필 포인트가 많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한동안 삼성전자가 밀었던 빅스비도 뚜렷한 개선점이 없었고요. 그래서 포트나이트가 글로벌 저변이 넓어진 것을 감안해 게임폰 마케팅으로 포인트를 삼성전자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팀 스위니 에픽 CEO가 막역한 사이여서 양사 간의 전격 제휴가 가능했다는 후문도 들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 관행이 정착된 것은 초기 글로벌 게임 마켓을 열어간 애플, 구글, 밸브가 다 이 선을 지켰기 때문인데요. 일단 개발사들도 OS 홀더들이 담합해서 만든 룰을 받아들였는데 생각해볼수록 돈을 너무 많이 뜯기는 것 같으니 억울해진 거죠. 이제. 그렇죠. 예. 때마쳐 최근 밸브도 스팀 마켓에 입점한 PC 게임의 매출이 $10,000,000를 넘어서면 이제 수수료로 매출 30%가 아닌 25%를, $5,000,000가 넘어가면 20%를 받는 걸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30%가 더 이상 불변의 법칙이 아니게 된 거죠. 애플과 구글도 마켓 수수료 할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믿을 만한 소식통의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스토어에서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에픽 스토어에 대해서 흥행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이 스토어는 일단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 PC 버전의 에픽 런처에 다른 회사들의 PC 게임도 같이 붙이는 형태로 진행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포트나이트의 흥행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6개월만 더 이어지면 스토어의 붐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천만 명의 활성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터에 물건을 깔아놓고 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다만 휴대폰에 앱마켓을 선탑재하지 않고서는 모바일 게임 생태계를 장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30%에서 20%로 떨어져도 이제 개발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자 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에픽 스토어처럼 12%까지 떨어진다면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진짜로 어떻게 변하는지 주요 게임 스토어들의 수수료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제작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주식시장에도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여기 성적이 좀 어느 정도로 기대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자정에 잠들기 전에 한번 서버를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100대의 서버로 이용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세 분이 한 49개, 50개 정도가 혼잡 상태였습니다. 예. 수십만 명이 잠을 안 자고 자정까지 게임을 잘 즐기고 있는 거죠.
예, 구글 플레이 마켓, 애플 앱스토어 마켓 매출 2위에 올라 있는데 리니지 에머의 3분기 매출이 2,100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일일 평균으로 한 20억 원을 조금 웃돌겠죠. 그러면 현재 불소 레볼루션의 매출은 일평균 20억 원을 조금 밑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 그러면 뭐 20억 얘기 나오고 3분기 매출 얘기도 해줬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잘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판단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서정근 기자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예전 그 PC게임의 강자였던 온라인 게임 리니지 1, 리니지 2는 각각 한 달에 한 매출 100억씩 벌던 게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모바일로 M자 붙이고 나온 다음에 리니지 M은 7개월 만에, 리니지 2 레볼루션은 1년 만에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죠. 불소 레볼루션은 이 몬스터급 흥행을 기록한 게임들의 성과에는 다소 못 미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흥행 규모가 연중 이어지면 연매출 최대 6천억 원이 가능하고 좀 오늘 일정한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져도 연매출 3천억 원은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중 리니지 M이 1조 원을 벌고 나머지 2, 3위권 게임들이 또 합쳐서 1조 원을 벌고 이렇게 고착돼 있는 상황에서 불소 레볼루션이 또 따로 별개로 1조 원을 찍는 건 사실상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예. 뭐 잭팟은 가끔 나와야 잭팟이지 늘 나오면 잭팟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은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수치면 그런데도 넷마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영 좀 힘을 못 내고 있단 말이죠.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대박을 내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리니지 M의 초창기 매출에 근접하는 성과를 내주길 바라는 이 주주들의 욕망을 채워주긴 못했기 때문이겠죠. 요즘 어느 방송사에 반영하는 주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교 1등하는 학생이 전국 수석 못했다고 부모에게 욕을 먹고 꾸지람 듣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넷마블이 이전에 선보인 그 테라에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도 다소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 넷마블의 테라에머의 첫날 매출은 37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했습니다. 1년 지나서 이 게임의 구글 매출 순위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세를 유지 못하고 매출이 하향세를 띌 경우 좀 우려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앞으로 이용자들의 반응 뭐 지금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과도한 기대로 인한 실망감이 높고 그다음에 투자 성과를 바라는 주주들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런 그 욕망과 기대감을 걷어내면 게임성 그 자체는 분명히 호평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 과금 설계도 넷마블이라는 회사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아주 처음부터 그냥 과금을 유도하는 그런 공격적인 설계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세력전 콘텐츠가 도입된 오늘 이후 매출 규모가 좀 반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게임이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급격한 매출 하향세를 보일 게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낙 올해 게임 업계에서는 그 신작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좀 적다 보니까 또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모인 게 또 레볼루션인 것 같고요. 하다 보니 이제 실망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망보다는 기대감에 한 표를 더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또 넷마블의 주가와 함께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게임업계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지난 주말 앞두고 보도한 내용이 발단이 됐는데요. 그 온라인 게임 도덕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인터넷 게임 11개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9개 게임은 비준을 불허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불허했다라는 게 서비스가 정지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서비스가 정지됐다는 건지 아니면 신규 출시를 희망하는 게임에 서비스 허가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지 그 자체가 알려지질 않았어요. 예. 어떤 게임이 수정 권고 처분 대상인지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야말로 단신 뉴스로 짧게 보도가 돼서 추측이 꼬리를 물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뉴스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리고 앞에서 온라인 게임 도덕위원회라는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낯선데 이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예. 온라인 게임 도덕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선전부 산하 기구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관련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검열 기구인데 중국 게임 업체들도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 위원회의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게임 심의를 그러면 얘기만 들었을 때 검열이나 심의를 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예.
중국 내에서도 존재 자체를 잘 몰랐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는 중국 문화부가 게임 검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선전부로 이관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행정이 이관됐는데 이관 이후 이제 검열 행정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번부터 신작 서비스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았죠. 우리가 사드 갈등 때문에 한국 게임이 신작 허가를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지 업체들도 1년 가까이 신작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심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국 업체들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선전부가 이제 인터넷 게임 검열과 심의 서비스 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도덕위원회는 아마 콘텐츠 수정 여부를 심사해서 관련돼서 이제 행정에 반영하는 내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의와 관련된 그렇다 보니까 정보도 너무 없고 실제로 성과도 안 나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국내 게임 업계도 당연히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현재 국내 게임 업계 상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9개 게임 중 거기 서비스 취소 처분을 받은 걸로 알려진 9개 게임 중에 한국 게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습니다.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게임에 검열의 칼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위메이드 액토즈의 미러의 전설 2, 한빛소프트의 오디션 등이 서비스 허가 취소이 혹시나 됐을까 여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만약 취소 대상이 됐으면 해당 기업들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그럴 만한 사안입니다. 이 소식이 국내 업계에 처음 알려진 건 지난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주말에 알려졌으니 중국 협력사랑 관련해서 이거 맞냐 아니냐 소통조차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기나긴 48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예민하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